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주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융사기, 말로만 들었던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혹은 내가 이런 사건에 혹시 같이 연루가 되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마 주변에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표로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사기는 연령대별 피해 현황을 보니까요, 56%나 차지하는 이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반 이상 차지하는 이 연령대는 몇 살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40에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 56%나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 30대는 한 24%,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오히려 가장 적은 수인 20% 정도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단순한 피해 현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40, 50대 가장 활발하게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기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금융사기 영상 하나 보실게요. 여보세요? 네, 강종석 씨 어머니 되시죠? 네. 여기는 풍산병원 응급실 원무과인데요. 강종석 씨 지금 뺑소니 당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방금 전에 통화했는데? 옥산시장 사거리에서 사고 나서 방금 응급실 들어오셨어요. 저장된 번호로 전화드리는 거예요. 아니, 옥산시장 사거리면...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내가 종숙이한테 전화 좀 해보고요. 네, 영상 보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떨리는 일이죠. 내 가족이 지금 다쳐서 빨리 병원비를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빨리 병원비를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또 다른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보셔서 이것이 사기인지 아니면 정말 돈을 빨리 보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인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체나 미납연금으로 유도가 되는 경우인데요. 한전에서 연체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체한 적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며 은행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고객의 계좌도 포함이 됐다고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은행의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저희 한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경찰에 피해를 본 건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줄까?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한 것이 보이스피싱인지 사기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만약에 끊고 나면 바로 경찰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런 피해가 많다며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 테니까 모두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돈을 송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사건들은 사실 예전에 많이 발생이 됐던 사건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이런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미싱인데요. 요즘에는 택배를 참 자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서 내가 온라인 배송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사칭 문자가 오게 되는데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혹은 택배 주소가 모호합니다. 주소 변경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문자가 하나 띡 옵니다. 그러면 나는 택배를 시킨 적이 있고 주소가 불분명해서 아직 도착을 안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주소창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는 즉시 뭔가가 설치되는 화면들이 바로 이어질 거고 그 경우에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은 해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서 바로 이렇게 해킹이 되게 되면 여러분 휴대폰을 그 사기범들은 이 휴대폰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소액결제인데요. 이렇게 소액결제로 할 때 인증번호 문자 가죠. 그러면 인증번호 문자를 가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휴대폰 결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내 휴대폰을 악용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이용을 하려고 내 휴대폰을 도용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카드 결제 사기 문자입니다. 무언가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결제됐다고 띡 문자가 오게 되면 내가 직접 전화하진 않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문의 전화에 바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 전화에 전화를 하는 순간 내 개인정보도 다 탈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스미싱의 그런 링크에 연결해서 앱이 설치되는 경우나 이렇게 문의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설치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후에는 통신사로 전화하셔서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라는 걸 안내를 하고 휴대폰으로 문자 오는 것들, 인증번호 문자 오는 것들 차단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단하실 수 있고요. 또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증번호 오는 거 나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거 잠가줘 라고 하면 또 잠그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로 연락하셔서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추가적으로 이런 보이스피싱에 사기 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인 사칭으로 인한 카톡인데요. 네, 이 지인 사칭으로 인한 카톡 같은 경우에 내 딸에게 연락이 옵니다. 내 휴대폰이 지금 고장이 나서 내가 다른 휴대폰으로 접속했어. 엄마, 나 돈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좀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 바로 이 딸은 98만 원 계좌로 불러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도 뭔가 수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딸에게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딸이 아니라면 딸이 전화를 받겠죠. 그래서 카톡으로만 모든 걸 확인해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보이스피싱에 많이 속으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공단 알림이 이런 걸로 해서 환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 사진으로 찍어서 뚝 보내신다.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의 연루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 신분증을 전송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좀 의심이 간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반드시 단순하게 카톡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확인하시는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너무너무 종류도 많고 또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감원에서 이런 걸 보호하고자 좀 재미있게 개사를 해서 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홍보 그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노래 하나 보시고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화해서 대출해줄게 돈 보내라 하거든 뻔하다 보이스피싱 안 속는다 전해라 검찰 경찰 금강원이라고 돈 보내라 하거든 내 자식이 대한민국 경찰이라 전해라 당신 자식 납치했으니 돈 보내라 하거든 무자식이 상팔자라 안 속는다 전해라 채용됐다 월급 줄 테니 통장 달라 하거든 딱 걸렸다 대포 통장 잡으러 간다 전해라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바로 신고하고요 행복한 전화만 받는다고 전해라 네, 노래 잘 들으셨죠? 저 내용만 사실 잘 알고 있어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사기의 종류가 너무 많고 방법도 너무 다양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이것만 알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이것만 안 하시면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이 어디를 여행하던 중에 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푯말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집을 보게 됐어요. 나도 장기를 제법 둘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에게 이 나귀를 끌고 온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내가 이 나귀를 걸고 내기장기 한 판 둡시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은 속으로 너무너무 기뻤죠. 야, 여태까지 나한테 장기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저 나귀 하나 얻는 거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제안을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서로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요. 장기를 직접 두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예상했던 대로 이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귀를 이 사람에게 건네주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장기 다시 한번 자네와 두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장기를 한번 둘 텐데 내가 만약에 이기면 저 나귀를 돌려주고 내가 만약에 지면 내가 이곳에서 머슴살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너무 어이가 없게도 이 나귀를 가져왔던 이 사람이 이 장기에 이기고 만 거예요.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며칠 만에 장기를 그렇게 못 두던 사람이 장기를 이렇게 잘 두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장기를 어떻게 그렇게 며칠 만에 잘 두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예전부터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길을 떠나는데 나귀가 필요 없어서 잠시 사내에게 맡겨두었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하니 다시 내 길을 통해서 이 나귀를 얻어가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겼던 겁니다 하고 나귀를 가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뒤에 세상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집이라는 이 팻말을 띄워버렸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이런 팻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 앞에 이런 팻말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이런 팻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많아요. 나는 안 당해.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런 거 나는 그냥 전화 오면 난 다 끊어. 모르는 전화 난 안 받아. 아유 괜찮아 나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창고에 앉아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뭐에 홀렸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창피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라든지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내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는 바로 첫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주변에 선생님들도 가르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은 실제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이 되었으니 계좌의 잔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ATM기 앞에 은행에 있는 ATM기 앞에 가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보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수님은 전화를 끊고 바로 가장 가까운 젊은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은행을 가는 중이니까 이 은행 앞으로 바로 와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교수님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 ATM기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을 가는 도중에 보니까 파출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파출소에서 선생님 이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그쪽에 가셔서 이런 일들은 처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은행에 또 가는 그 앞에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은행 앞까지 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은행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원에게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행 앞으로 가서 실제 그 젊은 교수님과 만나고 실제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 사기범에게 전화를 다시 끊는다거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거나 해서 사건이 종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너무 어리석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돼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구나를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러한 내용들로 나에게 좀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보내야 돼? 이런 거 보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이거 좀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닌데 라고
하고 갸우뚱갸우뚱 하시길래 제가 또 다른 아는 또 지인에게 또 그 일에 잘 알고 있는 또 UN에 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도 그 내용을 듣자마자 언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라고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분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 지인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고 그로 인해서 돈을 송금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물어봤고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보이스피싱을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에 출처나 불분명한 앱 설치하는 거 안 되고요. 경찰 금감원 사칭하는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가 아무리 잘 확인을 한다고 해도 나도 속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사기 예방하는 법, 나도 속을 수 있다 라는 생각, 이 생각부터 시작하신다면 어떠한 금융사기든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자산과 또 여러분의 또 마음, 또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